안녕하세요, 모터래퍼 김상영입니다. 저는 오늘 BMW 코오롱 모터스 강남 전시장에 나와 있고요. 여기에 신형 3 시리즈가 전시되어 있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이 신형 3 시리즈 제가 진짜 우리나라에 늦게 들어오길 바랬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국내에 출시가 됐고 이제 막 인도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3 시리즈는 BMW를 대표하는 차종이기도 하고 많은 브랜드들의 벤치마킹이 되는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스포츠 세단을 말할 때 언제나 그 스탠다드가 되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BMW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성공한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여러 가지가 달라졌는데 일단 기본적인 페이스리프트 모델과는 좀 차별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고 한다면 적은 돈을 투자해서 큰 효과를 내는 데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부분만 슬슬 바꾸고 실내 디자인을 크게 바꾸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신형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일단 실내가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거의 풀체인지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내 디자인이 달라졌고 외관 디자인도 인상이 확 달라졌어요. 진짜 우리가 말로만 듣던 풀체인지급의 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디자인을 보시면 램프류, 그릴, 범퍼 이 앞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전부 달라졌습니다. 보닛까지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보닛 금형은 그대로인데 이 아래쪽 부분들, 주로 사람들이 자동차를 바라볼 때 시선이 꽂히는 부분들의 디자인이 전부 바뀌면서 완전히 새로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램프가 얇아졌어요. 최신 자동차들은 이 램프 기술이 좋아지면서 전반적인 크기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얇은 헤드램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자인만 달라진 게 아니라 안쪽 내부 구성도 완전히 달라졌는데 제가 타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주간 주행등이 니은자로 돼 있어요. 신형 모델은 위로 기역자로 돼 있고요. 두 개의 코로나 링을 상징하는 디자인은 똑같지만 디자인 포인트가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고 이 끝에 쪽 부분, 이쪽 부분이 방향지시등으로 바뀌는 스타일이에요. 어쨌든 위쪽 부분의 방향지시등을 없애면서 램프를 조금 더 날렵하게 만들었고 구형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램프 중간에 이 원형 램프를 상징하듯이 범퍼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신형 모델은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반듯하게 디자인을 취하고 있고 옆에 보시면 이제 LED라고 써 있는데 지금 BMW 3 시리즈 심지어 5 시리즈까지 오너분들이 가장 탐내는 옵션 중에 하나가 레이저 라이트입니다. 이 레이저 라이트가 기능적으로도 좋고 안정성도 높이는데 좀 일조를 하겠지만 일단은 그 멋있는 파란색 불빛 이런 것들이 현혹되셔서 출고받을 때 레이저 라이트가 없어도 나중에서라도 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가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뭔가 고객들의 니즈를 BMW가 알았는지 이 차는 레이저 라이트가 안 들어갔는데 레이저 라이트가 마치 들어가 있는 것처럼 파란색 플라스틱을 덧대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낫다고 봐요. 레이저 라이트가 좋긴 좋은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동되는 그 순간도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레이저 라이트가 한번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나서 파손이 되면 수리비가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400만 원, 500만 원은 그냥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이렇게 레이저 라이트 룩, 레이저 라이트 스타일로 꾸며놓은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그릴 디자인도 바뀌었는데 그릴이 조금 더 넓어지기도 했고 그릴 안쪽의 바 디자인도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 부분이 특징이기도 하고 이 아래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까지도 조금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BMW 오너들이 가장 많이 하는 튜닝 중에 하나가 그릴에 크롬을 없애는 거거든요. 크롬을 랩핑으로 없애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릴만 따로 사서 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차는 아예 M 패키지에 이 검은색 테두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저도 튜닝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부분인데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검은색으로 적용이 돼서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제 논란의 범퍼 디자인. 사실 앞모습 중에서 가장 티가 나게 바뀐 부분이 범퍼 디자인인데 일단 입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릴도 커졌지만 아래쪽 공기 흡입구가 커지면서 그릴이 커진 게 거의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고 기존 모델은 바디 컬러로 되어 있는 범퍼가 좀 차지하는 비중이 컸는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사라지고 검은색 부분이 굉장히 면적이 커졌죠. 마치 멀리서 보면 매개가 입을 벌리고 있는 느낌인데 그나마 번호판이 붙으니까 낫습니다. 번호판 안 붙어 있으면 상당히 어색해요. 이게 좀 공격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고 강인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아직 좀 눈에 안 익어서 어색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디젤 모델이에요. 320D 모델이고 이 M 스포츠 패키지에는 이제 18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엠브레이크 시스템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옵션은 자동차 사양에 따라 조금씩 다를 거고 뭐 럭셔리, M 스포츠 패키지, 퍼포먼스 패키지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델들도 조금씩 디자인이 다른 휠들, 크기가 다른 휠들이 적용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타이어는 구디어 이글 F1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은 225에 45, 18인치고 뒤에는 255, 40에 18인치입니다. 자, 옆모습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보여요. 뒷모습도 앞모습에 비하면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일단 굉장히 굵은 테일램프, 이 디자인이 호응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손을 대진 않은 것 같아요. 대신 범퍼 하단의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앞범퍼와 마찬가지로 검은색 영역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꽤 늘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조금 더 고성능으로 보이고 날카롭게 보이는데 좀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반사판,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반사판이 테일램프 아래쪽에 위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범퍼 이 끝단으로 몰면서 자동차의 이 선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죠. 그래서 조금 더 차체가 넓고 이 반사판 자체도 더 잘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머플러 팁 같은 경우도 이렇게 테두리를 유광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 안테나 디자인도 조금 달라진 것 같죠. 기존에는 그냥 이렇게 뾰족한 안테나였는데 뭔가 독특하게 변했어요. 자, 트렁크 부분들도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사실 저는 오늘 3 시리즈 투어링 모델을 보러 왔는데 투어링은 아직 전시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초기 물량인데 초기 물량에서도 투어링보다는 세단이 훨씬 더 물량이 많을 거고, 일단 뭐 세단, 투어링, 디젤, 가솔린, 그리고 고성능 모델들 M340i, 투어링, 세단 전부 이제 판매를 시작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결국에는 이제 실내 앞좌석 부분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자, 소재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일단은 핵심은 디자인이에요. i4 모델에서 봤었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놓였습니다. 기존에는 터치스크린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 이렇게 각각 분리돼서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마치 하나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고, 이 터치스크린 같은 경우도 크기가 꽤 큽니다. 이게 12.4인치를 두 개 붙여넣는 구조를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계기판 같은 경우는 12.4인치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오른쪽 이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브랜드별로 조금씩 크기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BMW는 가로로 긴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고요. 크기도 바뀌고 디스플레이도 바뀌면서 이 내부적인 그래픽도 전부 달라졌어요. 이 인터페이스가 너무 예뻐졌습니다. 그리고 터치 스크린의 반응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자, 버튼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원래 기존에 송풍구 밑에 이 에어컨디션 조절하는 버튼들이 쫙 있었고 여기에 열선 버튼들까지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전부 없어지고, 자, 그리고 여기 바로가기 1, 2, 3, 4, 5, 6, 7, 8 이렇게 버튼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전부 이 디스플레이로 통합이 됐고, 온도 조절 중요하잖아요. 제가 시속 100km를 달리면서 온도를 안 보고도 막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아래쪽으로 빼놨고, 아마 커스터마이징이 된다면 여기에 다른 메뉴들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열선 같은 경우도 전부 이 안쪽으로 들어와져 있고요. 자, 아날로그 버튼은 진짜 언제나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조절하기가 훨씬 더 쉽죠. 대신 이렇게 터치 디스플레이로 만들게 되면 디자인은 깔끔해질 수 있으나 어쨌든 행동을 한 번씩 더 해야 된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은 자동차 브랜드의 영원한 숙제 같은 걸 겁니다. 센터 콘솔 디자인도 바뀌었는데 전부 그대로인데 기어 봉이 없어졌어요. 레버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i4 같은 경우도 레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조그매졌어요. 위로 올리면 후진, 아래로 내리면 이게 두 단 내려야 되나 보네. 따닥 D 모드로 갑니다. 그리고 파킹은 버튼이 됐고요. 자, 저도 BMW 기자 생활하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타왔는데 BMW는 전자식 기어 레버를 마치 수동 자동차처럼 조작하는 맛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 S 모드 같은 경우도 주행하다가 왼쪽으로 기어 레버를 딱 치면 순간적으로 가속이 되는 그런 폭발력을 느끼기에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 그런 조절하는 느낌이 전과는 많이 다를 것 같아서 살짝 아쉽습니다. 지레짐작 아쉬워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그리고 컵홀더 있는 거 동일하고요. 센터 콘솔, USB 포트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계기판 디자인도 상당히 좋아졌는데 컨텐츠를 좀 자유롭게 꾸밀 수 있는 범위도 확대가 됐고 이 사용법도 꽤 쉬워진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 누르면 이렇게 색상이 바뀌기도 하고요. 자, 이 차는 가솔린 모델이고 이거는 주인이 있는 차입니다. 이미 계약이 완료돼서 출고 대기만 기다리고 있는 모델인데
다른 색상이라서 느낌이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저도 좀 신형 모델의 디자인에 눈이 익을 시간이 필요한데 일단 오늘 처음 봤을 때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램프와 그릴이 살며시 조금만 보일 때는 굉장히 세련된 느낌, 날카로운 느낌들이 들기도 하고, 이 아래쪽 공기 흡입구 보는 부분, 이게 각도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요. 이 정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약간 대각선에서 봤을 때, 그리고 좀 위에서 봤을 때, 아래에서 봤을 때 그 느낌이 오묘하게 다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BMW 신형 3 시리즈를 살펴봤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종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모델이에요. 저희도 조만간 이 시승차를 섭외해서 구형 모델과 비교 시승기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쟁쟁한 경쟁 모델들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 아우디 A4, 볼보 S60,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 G70도 신형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모델들과도 빨리 비교 시승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BMW 코롱 모터스 강남 전시장에서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 Just tune your record in and play this